입술에 오르는 자랑은 곧 관계를 무너뜨린다. 재물과 자식, 학벌과 인맥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품위로 감추어야 한다. 조선시대 최고의 실학자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지혜를 근거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속에서 무심코 뱉은 자랑이 어떻게 관계를 해치고 마음을 멀어지게 하는지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말을 삼가고 마음을 지키는 참된 지혜를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좋은 인연과 복이 찾아옵니다. 함께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자신도 모르게 많은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랑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 내 자식 자랑은 누구나 좋아한다. 부모 마음이니 당연히 이해해 줄 것이다. 자식 이야기는 부모라면 누구나 하는 거니까 상대방도 기쁘게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시죠. 두 번째 오해 내가 가진 것을 보여주는 건 성공의 증거다. 열심히 살아서 이룬 것들을 보여주는 게 뭐가 잘못됐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세 번째 오해 좋은 학교 나온 건 실력이다. 학벌 이야기는 자연스러운 경력 소개일 뿐이다. 학벌은 객관적 사실이고 능력의 지표니까 이야기에도 자랑이 아니라고 여기시죠. 네 번째 오해 인맥이 넓은 건 능력이다. 아는 사람 많다고 말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 사회생활에서 인맥은 중요하니까 당연히 언급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자, 이제부터 하나하나 그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자식 자랑 정말 누구나 좋아할까? 많은 분들이 자식 자랑만큼은 누구나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의 재능을 자랑하는 것은 부모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일이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를 보면 일상 대화 중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주제 1위가 바로 남의 자식 자랑이었습니다. 응답자의 72%가 자식 자랑을 들을 때 비교당하는 기분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커피 한 잔 마시며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상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큰아들이 이번에 대기업에 합격했어. 경쟁률이 100대 1이었는데 붙었다니까. 작은 딸은 의대 다니는데 성적이 장학금 받을 정도래. 이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좋겠네요 하고 말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 자식과 비교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는 취업 준비 중인데 우리 아이는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데 쓸쓸함과 초라함이 밀려옵니다.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중장년층 우울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사회적 비교입니다. 특히 자식 문제에서 오는 비교 심리가 가장 강하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자식 자랑이 반복되면 그 관계 자체가 멀어진다는 점입니다. 만나면 또 자식 자랑이겠지 하는 생각에 연락이 뜸해지고 모임에서도 슬쩍 피하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자식이 잘 되는 것은 하늘의 은혜요. 부모의 덕이니 그것을 입 밖에 내는 순간 덕이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의 성공을 조용히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것을 남에게 드러내 보이려는 순간 그 기쁨은 오만으로 변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자식 이야기는 아예 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이나 고민을 나누는 것은 오히려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요즘 큰애가 취업 준비하느라 힘들어해서 마음이 쓰이네요 라고 말하면 상대방도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애는 이렇게 잘났다는 식의 말은 대화가 아니라 과시입니다. 그 순간 상대는 대화 상대가 아니라 자랑을 들어줘야 하는 관객이 되어버립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자식 자랑을 자주 하는 분들 중에는 사실 자신의 빈 공간을 자식의 성공으로 채우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성취감이나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니 자식의 성공을 통해 대리만족을 얻으려는 겁니다. 이건 건강하지 않습니다. 재물 자랑, 성공의 증거일까? 내가 번 돈인데 뭐가 문제야? 열심히 살아서 이룬 건데. 당당해도 되잖아. 여러분이 땀 흘려 일해서 모은 재산, 그것은 분명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품격이 결정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물과 같아서 보이면 썩고 흐르면 맑다. 쌓아두고 자랑하는 자는 썩은 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연구를 보면 재물을 자주 언급하는 사람들은 타인에게 신뢰도가 낮은 사람으로 인식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진짜 부자는 자신의 재산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을요.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아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죠? 우리는 강남에 아파트 2채 있는데 시세가 얼마나 올랐는지 몰라요. 주식도 좀 하는데 이번에 수익이 꽤 났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오히려 불편하고 거리감이 느껴질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런 말을 굳이 할까? 한국심리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중장년층 사이에서 관계 단절의 주요 원인 2위가 경제적 과시라고 합니다. 재물 자랑은 그만큼 사람들 사이에 금을 만듭니다. 정약용 선생은 진정한 부자는 가진 것을 숨기고 없는 이들을 돕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재물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눌 것이고 감사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오래 존경받는 부자들의 공통점은 겸손함입니다. 조선시대의 거상 임상옥은 엄청난 재산을 가졌지만 검소하게 살았고 가난한 이들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말하느냐입니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장보기가 부담스럽네요. 이런 말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우리는 괜찮아요. 돈 걱정은 안 해요. 이런 식의 말은 과시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져도 교만하지 않고 없어도 비굴하지 않은 사람이 진짜 품격 있는 사람입니다. 학벌 자랑, 정말 실력의 증명일까요? 좋은 대학 나온 건 내 노력의 결과잖아요. 그걸 밝히는 게 뭐가 잘못됐나요? 또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까지 여러분이 쏟은 노력, 그건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학문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지 자신을 높이는 도구가 아니다. 배움이 많을수록 말은 적어야 하고 아는 것이 많을수록 겸손해야 한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의 연구를 보면 응답자의 68%가 학벌 이야기를 들을 때 계급의식과 차별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단순히 어느 학교를 나왔다는 사실을 넘어서 그것이 곧 나는 너보다 위다는 메시지로 전달된다는 겁니다. 친구들과 모임을 하는데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서울대 나왔는데
거기서 배운 게 많아서 지금도 도움이 돼. 역시 좋은 학교 나오면 다르더라고. 이 말을 듣는 순간 다른 대학을 나온 사람들 혹은 대학을 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뭔가 부족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약용 선생도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을 한 분입니다. 당시 최고의 엘리트였죠. 하지만 선생은 자신의 학벌이나 관직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배지에서 농민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서 배우려고 했습니다. 학벌 자랑이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것이 상대의 노력과 가치를 무시하는 행위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집안 사정 때문에 대학에 가지 못했을 수도 있고 다른 길을 선택해서 명문대에 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실제 직장에서의 성과와 학벌 간의 상관관계는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입사 후 5년이 지나면 학벌보다는 실제 업무 능력과 인간관계 능력이 훨씬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학벌 자랑이 자신에게도 해롭다는 점입니다. 학벌에 기대는 순간 현재의 자신을 성장시킬 동기를 잃어버립니다. 정약용 선생은 평생 배웠지만 아직도 모르는 것이 태산 같다. 아는 것을 자랑하는 자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자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배운 것으로 남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학벌이 높다면 그것을 자랑이 아니라 책임으로 여기십시오. 더 많이 배웠으면 더 많이 베풀어야 합니다. 인맥 자랑, 능력의 증거일까? 나는 누구누구를 알아. 저 유명한 사람이랑 친해. 인맥이 넓다는 건 분명 장점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랑하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집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벗은 권세로 얻는 것이 아니라 덕으로 쌓는 것이다. 아는 사람을 자랑하는 자는 사실 진정한 벗이 없는 자다. 예일대학교 심리학과의 연구를 보면 인맥 자랑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깊은 인간관계가 부족하고 피상적인 관계만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진짜 친구가 적으니까 아는 사람의 이름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겁니다. 친구들과 모임에서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저번에 국회의원 누구누구 만났어. 우리 친한 사이거든. 그리고 TV에 나오는 그 유명한 의사 선생님도 내가 알아. 이 말을 듣는 순간 대부분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인맥 자랑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상대를 하찮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 생활을 하시면서 많은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권세 있을 때 모인 사람들은 권세가 떨어지면 흩어지지만 진심으로 맺은 인연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사회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중장년층이 느끼는 고독감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피상적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아는 사람은 많은데 진짜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인맥 자랑이 자신의 정체성을 흔든다는 점입니다. 나는 누구를 안다는 말은 곧 나 자체로는 가치가 없다는 고백입니다. 진정한 인맥은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조용히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어떤 분이 유명한 의사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아파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조용히 그 의사에게 연락해서 친구를 도와줍니다. 이것이 진짜 인맥의 가치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1명의 진정한 벗이 낫다. 인맥의 넓이가 아니라
관계의 깊이가 인생을 풍요롭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4가지 자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자랑들이 왜 관계를 무너뜨릴까요?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랑은 자신을 높이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타인을 낮추는 행위다. 그래서 관계가 무너진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를 보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공평성에 민감하다고 합니다. 누군가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낼 때 우리 뇌는 그것을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자랑을 들으면 불편하고 그 사람을 피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랑을 하는 사람은 사실 불안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확신하지 못하니까 외부의 것들을 통해 증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자랑을 할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자랑거리들은 영원하지 않으니까요. 정약용 선생은 이것을 간파하셨습니다. 자신의 가치는 밖에서 찾는 게 아니라 안에서 세우는 것이다. 덕을 쌓고 의를 행하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가치다. 우리가 자랑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입니다.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그 방법입니다. 자랑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면 역효과가 납니다. 한국심리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중장년층의 행복도와 가장 큰 상관관계를 가진 요인은 깊은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가 행복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자랑은 바로 이 깊은 인간관계를 막습니다. 자랑을 들은 사람은 마음을 닫습니다. 반대로 겸손한 사람 앞에서는 마음이 열립니다. 정약용 선생은 사람의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내가 겸손하면 상대도 겸손해지고 내가 교만하면 상대도 경계한다. 관계는 내가 먼저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품격, 일상에서 실천하기. 지금까지 자랑이 관계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품격은 말에 있지 않고 행동에 있으며 드러냄에 있지 않고 감춤에 있다. 하버드 대학교의 75년간 진행된 행복 연구를 보면 인생의 말년에 가장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재산이나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깊고 진실한 인간관계였습니다. 진정한 품격의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교만하지 않고 이룬 것이 크더라도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눔입니다. 가진 것을 자랑하는 대신 나누는 것입니다. 한국복지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사람들의 행복도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30% 높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경청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경청하는 사람은 말 많은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일관성입니다. 앞에서나 뒤에서나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감사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히 여기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대신 질문을 하십시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상대방에게 관심을 보이십시오. 둘째, 가진 것을 조용히 나누십시오. SNS에 올리지 말고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도움이 필요한 곳에 쓰십시오. 셋째, 다른 사람의 작은 성취를 축하해 주십시오.
비교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그저 함께 기뻐하십시오. 넷째, 실수를 인정하십시오. 완벽한 척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보다 진실한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다섯째, 매일 감사일기를 쓰십시오.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정약용 선생은 말년에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내가 평생 추구한 것은 명예도 재물도 아니었다. 다만 한 사람의 참된 인간이 되고자 했을 뿐이다. 정약용 선생은 특히 말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입은 화의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말을 삼가는 자는 몸을 보전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자는 재앙을 부른다. 자랑도 말에서 시작됩니다. 입만 다물어도 관계가 무너지는 일의 절반은 막을 수 있습니다. 티베트의 지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말하기 전에 3가지 문을 통과시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진실인가? 두 번째, 필요한가? 세 번째, 친절한가? 자랑은 이 3가지 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을 많이 하면 반드시 실수가 있고 자랑을 하면 반드시 후회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3초 규칙을 실천하십시오. 말하기 전에 3초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둘째, 대화의 비율을 조절하십시오. 자신의 이야기 30%, 상대방 이야기 듣기 70%. 셋째, SNS 사용을 조심하십시오. 올리기 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정말 필요한가? 보는 사람은 어떤 느낌일까? 넷째, 감사의 제시도 중에 속편집말을 더 많이 하십시오. 자랑하고 싶을 때 대신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운이 좋았어요. 주변 분들 덕분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이런 말은 겸손하면서도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한 가지 실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평생 작은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말수가 적으셨고 자신의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후에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분이 수십 년간 고아원과 양로원에 정기적으로 기부해 오신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장례식에는 그분이 도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분은 평생 자랑 한마디 없이 사셨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영원히 남으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품격입니다. 여러분,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좋은 말은 좋은 관계의 씨앗이 되고 나쁜 말은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자랑은 거리의 씨앗입니다. 뿌리지 마십시오. 대신 감사의 씨앗을, 칭찬의 씨앗을, 격려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이고 진정한 관계가 자라나고 행복이 열매 맺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랑하고 싶은 유혹은 커집니다. 젊은 시절의 성공, 자식의 성과, 쌓아온 재산, 이런 것들을 말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늙어서 더욱 말을 조심해야 한다. 나이가 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조심히 지혜를 만든다. 우리 주변을 보면 두 부류의 어르신이 계십니다. 한 분류는 나이가 들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많이 들어주고 더 따뜻해지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입니다. 다른 부류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자랑하고 더 고집스러워지고 더 외로워지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 주변에는 사람이 점점 줄어듭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품격입니다. 평생 쌓아온 품격이 나이 들어 드러나는 겁니다.
한국노년학회의 연구를 보면 행복한 노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회적 관계라고 합니다. 돈이나 건강도 중요하지만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75세까지 사셨는데 말년까지도 제자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선생이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가르치고 진심으로 제자를 아꼈기 때문입니다. 선생은 말년에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나는 이제 많은 것을 내려놓았다. 명예도 욕심도 자랑도. 남은 것은 감사와 사랑뿐이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내려놓으십시오. 과거의 영광을 붙잡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눈앞의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것이 아름답게 늙는 방법입니다. 자식이 성공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자식에게 전화해서 오늘 힘들진 않았니? 건강 챙기고 있니? 물어보십시오. 그것이 진짜 부모의 사랑입니다. 재산이 많다고 과시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어려운 이웃에게 조용히 나누십시오. 살아있을 때 의미 있게 쓰십시오. 학벌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수십 년 전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인맥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진짜 중요한 건 많은 사람을 아는 게 아니라 몇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느냐입니다. 서울대학교 노화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존경받는 어르신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겸손하다, 말이 적다,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자랑하지 않는다, 조언을 강요하지 않는다, 감사를 자주 표현한다. 이런 어르신이 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더 부드러워지고, 더 따뜻해지고, 더 지혜로워지는 분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말년은 외롭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의 삶은 후회 없을 것입니다. 마무리 정약용의 지혜를 가슴에 품고 이제 다시 처음 던진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입술에 오르는 자랑은 곧 관계를 무너뜨린다는 정약용 선생의 말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어쩌면 자랑은 우리 마음속 작은 불안의 외침일지도 모릅니다. 나를 봐줘, 나를 인정해줘라고 외치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정은 자랑에서 오지 않습니다. 행동에서, 태도에서, 진심에서 옵니다. 정약용 선생의 삶을 보십시오. 선생은 조선 최고의 학자였지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높은 벼슬을 했지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고 존경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을 삼가고 마음을 낮추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 자랑이 아니라 절제로, 과시가 아니라 나눔으로,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품격을 세우는 사람 말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3초만 멈추고 생각하십시오. 대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가진 것을 조용히 나누십시오.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품격을 만들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이 무엇을 가졌는지보다 어떤 사람인지를 더 오래 기억합니다. 여러분의 재산이나 학벌은 잊혀져도 여러분의 따뜻함과 진실은 사람들 마음에 남습니다. 자랑은 순간의 만족을 주지만 겸손은 평생의 품격을 만듭니다. 자랑은 거리를 만들지만 겸손은 가까움을 만듭니다. 자랑은 관계를 무너뜨리지만 겸손은 신뢰를 쌓습니다.
그러니 언제든 힘들 때면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떠올리세요. 여러분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외부의 것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잠시 눈을 감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있는 그대로도 충분하다. 자랑하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품격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지혜를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관계는 더 깊어질 것이고 여러분의 삶은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말을 삼가고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정약용 선생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저희는 그런 여러분을 늘 응원하며 다음에도 더 좋은 지혜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겸손하고 더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 여러분 곁에는 항상 좋은 인연들이 머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항상 배우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품격 있는 분이시니까요. 감사합니다.